안녕하세요. 신숙이 논평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그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6.18 재검 결과죠. 엄청나게 부정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부인하는 자는 꽃뱀이고 매국노다. 제가 엄청나게 강한 단어를 썼는데, 이 꽃뱀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오하이오인가 거기서 연설하면서 이 자기 공화당을 배신하고 공화당이면서 공화당을 배신한 이 뒤를 무는 이런 그 사람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트로이 목마라고 볼 수 있죠. 매국노는 뭡니까? 반대가 애국자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6.28 부정선거 결과가 거의 증거가 나오면서 제가 해외 동포를 대표를 해서 성명서를 썼거든요. 그 성명서 제목이 검찰은 6.18 부정선거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조사하라.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을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6.18 부정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정, 부패, 그 다음에 이 부정직, 이게 부정선거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 crime, 범죄에 범죄, 사기, 거짓말, 조작, 이게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일종의 어떤 큰 국가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지는 안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유튜브는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6.18 증거를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둔감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화적인 이유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50이 넘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호주 시드니 소대에 있는 대학에서 60개국에서 온 유학생들, 물론 로컬 애들 한 20% 있었고요. 거기서 12년째 지금 아카데믹 라이팅을 영작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새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덕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인덕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오리엔털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서양이라는 문화에 왔다. 서양이라는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플레이저리즘이다. 숙제를 할 때 플레이저라이즈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 PhD의 결과가 여러 가지 이제 동양 애들하고 서양 애들 차이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큰 게 뭐냐면, 이 서양 애들은 자기 주장을 잘 내다 보니까 좀 게을르고 또 공부를 좀 안 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를 해가지고 어버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애들은 자기 주장을 내지를 잘 못하니까 author voice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텍스트북에서 읽은 글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드라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ttribution이라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플레이저리즘이 걸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을 잘 쓰는 사람은 이 중간에 이제 incorporation, writer voice하고 author voice를 잘 incorporation 해가 intertwine 해서 이제 자기 좋은 스트럭처를 해서 내는 것이 이제 좋은 아카데믹 라이팅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외국에서 온 애들에게, 이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말하면 inadvertently,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뺏겨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점수를 이제 지루 학점을 이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온 애들이 이 아카데믹 미스컨덕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a crime이거든요. 이 아카데믹 분야에서. 그래서 조그만한 이 플레이저리즘이 발견돼도 점수를 팍팍 깎아버리고 또 점수를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저리즘 많으면 점수를 이제 카피라든지
컬루전이나 아니면 코블 같은 거 하면 그냥 그대로 점수를 안 주면 그 학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점 날아가 버리면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뭐 여기 와서 계속 접시 닦고 돈 벌어가지고 학비를 대는데 다시 또 등록한다는 말은 또 다시 자기가 그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1년 첫 학기는 절대 일하지 말고 내 워크숍에 들어와라 하는 게 제 이제 강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봐도 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 부패, 디스아니스트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선에 제가 이제 그 솔루션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저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그 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큰 선관위가 부정 저지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증거인멸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산 데이터 조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증거인멸을 보면 사전투표지 원본 파일, 이미지 파일을 고의로, intentionally 고의로 파기를 했다고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짜 사본을 제출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선거 당일 선거 끝나고 나서 대용량 저장 장치에 이 저장하는 것을 바실리아 TV가 이 녹음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은 원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은 7월 9일날 그 공병호 TV가 이 확정된 유권자 수하고 실제 선거를 한 사람하고 한 2,000표 차이가 난다고 이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 선관위 데이터 누구든지 액세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내려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그대로 무효 선거를 해야 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 이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장기 모양의 이 도장이 찍힌 이런 불량된 인쇄가 한 1000장 이상 그 본투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본투표까지도 이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생긴 거예요. 물론 전사 데이터 조작은 이거는 뭐 QR코드하고 그 불량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돼도 QR 투표지하고 1년 번호는 완전히 들어맞게 해놓은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장 체포가 가능한 그런 큰 문제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이 직무유기와 또 편파적 판정을 한 것은 그 6개월 어기고 1년 2개월 만에 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선관위 원본 제출을 선관위가 거부할 때 그때 재판을 중지시켜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직무유기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인데도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저번에 이거 다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장기 도장이 한 1000여 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구제를 막 하라고 억지로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279표만 이렇게 무효표라 해가지고 세이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79표가 제가 민경욱 의원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재검표 해가지고 뭐 한 표, 3표 정도 차이가 났지 279표까지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차이 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선거 무효로 지금 선언을 지금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래서 이제 선관위와 대법원에 내가 촉구하는 걸 보면 이 선관위는 이제 나머지 150개 이거를 계속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질질 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선까지. 이걸 조속히 동시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조작할 시간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 선관위가 그 변호사를 조사한다고 3명을 부르고 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닙니까? 검찰이 선관위를 불러서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어째서 선관위가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요, 지금 변호사들이 정말 증거를 다 잡아놓고 전부 다 이거 다 나중에 다 재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선관위에서 투표 원본을 제출 안 했으니까 이 제출을 빨리 하라고 하고 또 그 원본 파일을 입증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속히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짜투표 들어온 거 이게 이제 감정 요청을 할 때 루페라는 그 돋보기가 있대요. 그 돋보기를 사용해서 정상 투표지인지 아니면 위조 투표지인지 감시를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달나라 로켓들을 보내는 세상에 왜 이게 감식하는 게 안 될 것입니까? 빨리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놀란 것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이런 이상한 그 투표지, 배추이 투표지가 발견됐잖아요. 그거를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증거 목록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관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우리가 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 이렇게 그 기억을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게 포렌식 검사입니까? 미국에서 포렌식 하는 거 보세요. 전부 CCTV, 뭐, 누구든지 그 파일을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공개 포렌식 검사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그 전에 그 선관위가 이 변호사들이 재수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 선관위 직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00명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을 다 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위험해가지고 지금 보험을 이렇게 들어놨어요. 이 보험 든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국가의 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검찰 및 정부 관계자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조사단에서 이미 4.15 부정선거 다 발표됐잖아요. 이걸 읽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 비롯해서 이 국제조사단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그 자료를 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6.18 재검 후에 일본에서 이미 또 이 엄청난 그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정치인, 지식인, 시민단체장, 모국의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합니다. 첫째는 21대 국회의원 중총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그 다음에 총괄 책임자는 정세균. 그 다음에 권순일 선관위원장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해산하라. 그 다음에 위에 6.18 재검에서 밝혀진 증거물, 특히 이 원본을 삭제한 것은 현행법으로 검찰은 즉각 노정희 현 선관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장, 그리고 전대엽 대법관, 민주연구원 양정철 이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여야 동수로 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그 타스크포스, 특별조사,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야당은 조속히 특별 타스크포스를 수사팀을 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부정, 부실, 불법 선거 증거 밝히기에 지금 원고 그 변호사들이 한 10명이 애써서 그렇게 밝혀낸 거 있잖아요. 브리핑을 들으세요. 브리핑을 벌써. 브리핑을 좀 들으시라고요. 공병호 박사도 불러서 브리핑을 좀 듣고, 응?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뭡니까? 이준석이에요. 지금은 이제 6.18 이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왜 이준석을 지금 그 여론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책임당원 3만 명, 11만 명, 70%에서 이 K보팅에서는 그 이준석하고 나경원은 차이가 없어요. 28%. 그런데 그 ARS 투표에서는 이준석이 그 나경원보다 2배나 낮았어요. 똑같은 사람을 상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조작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6.18 이 부정선거 증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를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사전투표 조작설은 보수 전체를 몫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시도한 한치의 시나리오도 없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그 하태경, 유승민,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법 탄핵. 부정선거하고 불법 탄핵은 뿌리예요. 다 같이 연결된 겁니다. 불법 탄핵도 부정하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싫어하죠. 이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꽃뱀인 거예요. 꽃뱀. 지금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 다 치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대표를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또 당대표를 세워놨으니 어떻게 이 국힘당이 제대로 부정선거를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은요, 그냥 청년위원회에 앉아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부정으로 해가서 당대표를 앉혀놨습니까? 그래서 자기 말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자기는 정계를 떠난다고. 정계를 떠나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속느냐 하면 저는 이거를 악의 평범성이라 보고 싶어요. 악의 평범성은 버넬리티 오브 이블이라 해가지고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작가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 하나 아렌테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결국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전범들을 잡아보니까 아이히만 같은 경우 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굿시티즌이고.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폴포트 마찬가지잖아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에 그 사람은 보세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기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상으로 순하게 생겼어요.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캄보디아 800만 중에서 250만을 죽였어요. 자기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들을 봉투를 머리에 씌워가지고 부모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가지고 노동일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이준석이가 정말 이런 토론을 잘하고 이런 거는 잘하죠. 저도 보니까 얘가 판단력도 하고 샤프하고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꽃뱀인 것이에요. 꽃뱀. 트로이 목마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네.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 절차를 적극 입법화하고 시정하여 미래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라.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과 유튜브 있어요. 조중동 마찬가지. 다른 거는 다른 메인스트림은 볼 것도 없고요. 특히 사실 보수 우파라면서 유튜브 100만 이상 되는 사람 보세요. 제대로 보도를 하나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내는 그 권리조차도 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정치가,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다 알죠.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거나 자기 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국힘당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에 보니까 그게 1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안타까웠는데 보니까 그것도 조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작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조작은 이게 통과 안 됐다고 봤어요. 조작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전부 다 조작이고 사기고 거짓말인데요. 부정선거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빨리 국회에 그래도 이게 이제 발의는 돼 있대요. 그래서 발의되도록 계속 협조하고 그 다음에 차량 시위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팜플렛도 돌리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밝히는 것은 좌우 진영 논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은 좌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사파들에게 이게 넘어가고 선동되고 이 내부의 적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라질 그런 위험에 있는 겁니다. 그 해방 직후 그 다음에 6.25 다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이에 우리 해외 동포들은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모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결사항쟁을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가 2020년 부정투표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마가 동맹과 연대하여 부정선거의 사실상 공범인 대중국 공산당과 그에 연결된 극좌파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야권 대권 후보들도 이 부정선거를 선거 공약에 이슈화하는 것이 조국을 구하는 첩경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야권 대권 후보 나왔잖아요. 아무도 부정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명백히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탄핵을 얘기한 사람은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제자유주권 국민총연대. 감사합니다.